예, 오늘은 교양의 세계사 14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그 중국 역대 왕조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제까지 그 중국이 고대 문명이 탄생해가지고 그 이후로 국가를 세워서 그 왕조들이 통치를 했는데 워낙 그 역사가 길다 보니까 그 사이에 쭉 이어져 내려오는 왕조들을 우리가 그 파악을 하려 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각 그 왕조의 흐름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,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그 각 왕조의 특색이라든지 그때 그 시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의 왕조 그 문명이 탄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농경생활, 그 다음에 뭐 벼도 경작하고, 그 다음에 그 북부 그 황하지방 유역에는 그 잡곡이나 조 같은 그런 조항작물 이런 것도 많이 그 농사를 지었는데, 그래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각 그 농사를 하고 서로 단체의 힘이 또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일종의 그 업이라든지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그것이 나중에 또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우리가 중국 역사에서 아주 전설적으로 큰 기록은 남아있는 건 없지만 처음 시작된 나라가 하나라는 나라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하 이후에 생긴 나라가 상나라, 은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상나라, 은나라는 다 같은 그 뜻입니다. 그래서 먼저 시작은 생긴 나라를 상나라로 불렀고, 그 나라들이 언제 존속을 했는가 그러면 BC 1600년부터 BC 1046년도까지 그렇게 이 나라들이 그 지탱을 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그 중간에 이 상나라가 은나라 은어로 바뀐 게 도읍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은어터가 발견됐다 그러죠.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은나라로 이렇게 부른다 그럽니다. 그래서 상나라가 해가지고 은나라로 명칭이 바뀌고 난 다음에 BC 1600년부터 BC 1046년까지 이것이 그 나라가 지탱을 하다가,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겠죠. 그건 한 550년 동안 그 나라가 지탱을 하다가, 그 다음에 이제 그 은나라를 멸망시킨 게 주나라라 그럽니다. 그래서 주나라는 BC 1046년에서 BC 256년까지 이 나라를 지탱을 했는데, 이 나라는 보시다시피 근 한 800년 가까이 중국 역사상에서도 이만큼 그 장기적으로 그 나라를 지탱한 나라가 없다 그럽니다. 그래서 제일 오래된 나라인데, 그 주나라도 본래 BC 1046년에서 250년까지 한 곳에서만 쭉 있은 게 아니고, 처음에는 이제 동쪽에 그 지우쳐 있다가, 동주가 있다가 그쪽에서 그 뭐 우쪽에 북방 민족이나 이런 데서 그 밀려가지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자꾸 옮겨가지고 그 된 게, 그래 그 기간상으로 두 개로 나뉜다 그럽니다. 그래서 BC 1046년에서 BC 771년까지가 우리가 동주라 그러고, 동쪽에 있는 주. 그 다음에 BC 770년에서 BC 256년까지를 우리가 서주라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주나라가 이렇게 쭉 지탱을 하다가 말기쯤 돼가지고 각 그 지방의 그 토호들이나 그 세력이 있는 여러 가지 그 작은 나라들이 발생하는데, 그 시대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 그러죠. 그래서 그 시대를 BC 770년에서 BC 221년, 그 진나라가 통일한 게 BC 221년이니까 그 진나라가 통일한 시대까지를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 그럽니다. 그래서 그 사이에 춘추 전국시대 이때는 여러 나라들이 많이 난립을 했는데, 거기서 능력이 있고 자기들이 정책도 있고 소신이 있는 사람들은 각 나라를 돌면서 자기들의 뜻을 그 정책을 설파를 하고, 그리고 등용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강대한 국가가 될 수 있는가. 그래서 자기들의 그 의사를, 정책을 피력을 한 그런 시대가 되겠다고 하겠습니다.
그래서 이 춘추는 어디서 따왔는가 하면 춘추가 한자로 쓰면 봄 춘자에 가을 추인데 춘추가 본래 그 공자가 지은 춘추라는 그 책의 제목이 춘추인데 그 공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그 시대다 이래갖고 그 시대를 춘추 시대. 그 다음에 전국 시대는 BC 403년에서 221년까지 이렇게 쭉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. 전국 시대는 춘추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각 나라들이 발생을 많이 해가지고 한 7개, 8개 되는 그 나라들이 서로 난립을 해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면서 지냈던 시대.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전국 시대라 그러고 그 기간은 BC 403년에서 BC 221년. 그러니까 기원전 221년 같으면 진의 그 황제가 진시황이 그 통일한 그런 해가 되겠죠.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는 그 전국시대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이 춘추시대는 춘추 전국시대는 그 잘라가지고 춘추시대 그러니까 770년부터 요거는 이제 221년이 아니고 403년이 되겠죠. 403년까지는 우리가 그 춘추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. 전국시대는 403년에서 그 각 나라들이 서로 같이 그 전쟁도 하고 하면서 세력을 다툴 때 그 시대를 전국시대다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나라들을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가 되겠습니다. 진나라는 그러니까 BC 221년에 통일을 해가지고 길게 존속은 못했죠. BC 206년도까지 그 진나라가 그 나라를 꾸려왔는데 그때 처음에 이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진시황은 처음에 자기가 황제가 처음 시작하는 그 내가 왕이다 이래갖고 진나라의 진에다가 시황 처음 시자 그러니까 시자 이런 그 시자를 해가지고 시황 그 진시황이다 이래갖고 자기 그러니까 요새도 그 유럽에서 우리가 차이나 하는 게 그 유래된 그 어원이 진나라가 그때 통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알려져 가지고 아마 차이나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. 그러니까 BC 221년도니까 206년 그러니까 유럽에서 나지 뭐 크게 그거 된 그건 아니겠죠. 예. 그 이후로 진나라는 여러 가지 그 만리장성도 축조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진시황이 의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과격하게 단기간에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그 반란이나 모든 것이 세상이 어지러워져 가지고 BC 206년에 그 멸망하고 말았습니다. 근데 BC 206년에 그때 이제 나타난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시는 그 한나라의 그 유방과 그 다음에 초나라의 초패왕 항우 그 두 양웅이 서로 그 힘을 겨뤄가지고 천하 쟁패전을 벌였는데 결국은 한나라의 그 유방이 그 이겨가지고 이 한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자세한 건 초안지라는 그 소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나라한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한나라는 BC 202년도부터 해가지고 건국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AD 220년 그건 한 420년 동안을 그 유지가 되었다고 하죠. 상당히 긴 나라인데 긴 기간인데 이 한나라 때 우리가 잘 아시는 그 한국 그 국사책에도 나옵니다. 한사군이 앞에 한자가 그 한나라에서 세운 한이다 해갖고 한사군 4개의 군이다 해갖고 그래갖고 세운 게 그 한국 그 우리 조선 반도의 그 북쪽에 있는 한사군이 그때 세워졌다 그럽니다. 그래서 BC 202년도부터 AD 222년까지 한나라가 존속을 했는데 그 사이에 그 한나라가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이벤트도 많았고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한나라는 근데 중간에 신이라는 나라가 생겼습니다. 그건 뭔가 하면 전한이 BC 202년도부터 AD 8년까지 지탱을 하다가
외척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힘을 키워가지고 한나라를 그 정권을 자기가 뺏어와갖고 신나라는 새로운 그 나라를 세워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 기간은 얼마 되진 않았는데 AD 8년에서 AD 23년이니까 약 한 15년 동안 그렇게 통치를 했다 그러죠. 국호도 그러니까 신으로 바꿔가지고 하다가 이 한나라의 그 후손들, 똑똑한 사람들한테 이 신나라는 쫓겨나고 나중에 다시 한 게 후한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신나라 다음에 AD 25년도부터 AD 220년, 그러니까 그 이후로 후한은 한 200년 동안을 자기들의 그 전환에 이어서 자기들이 그 정통성 그 나라를 그대로 유지를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나라도 한나라도 마찬가지로 한 400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통치 능력이나 모든 게 분산이 되고 이래가지고 각 지방에 그 민심이 흉흉하게 돼가지고 각 지방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나타난 그 세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위나라, 총나라, 오나라. 우리가 요새 쭉 보시면 삼국지라는 소설의 그 주 무대가 되는 그런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. 그 위나라는 그 우쪽에 산동성 반도 있는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그 정권을 그 왕조를 일으키려고 한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조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위나라는 AD 220년에서 생겨가지고 AD 265년에 그 멸망을 떼었죠. 265년도 같으면 그 오나라한테 그 멸망을 당했는지 좌우지간 중간에 그 물러섰습니다. 그 다음에 총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삼국지의 주인공인 유비, 그러니까 현덕, 그 밑에 이제 장빈이, 관우, 뭐 조자룡 이런 그 주인공들이 나타나는 그 총나라가 되었습니다. 이 총나라는 객관적으로 그 세 나라 중에서는 제일 힘도 약하고 영토도 좁고, 그 영토가 지금의 어디 부분인가 그러면 저쪽에 제일 산지가 험한 부분, 그러니까 이제 사천성 그 부분을 일대로 이 총나라가 지탱을 했는데 그 나라는 AD 221년에서부터 AD 263년까지 유지가 되었다 합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거 한 것은 총나라가 제일 먼저 그 망했고, 근데 이 총나라는 마지막에 그 유명한 그 제갈량이 끝까지 그 자기들이 그 국운을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잘 그 뜯고 왔습니다만 힘이 다해가지고 AD 263년에 이 총나라는 멸해졌고,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까지 지탱한 나라가 오나라가 되겠습니다. 오나라는 그 지도자가 송권으로 그 지금의 그 어디 그 지역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저쪽에 그 양자강 부근의 그 곡창지대, 땅덩어리도 넓고 그래갖고 그 국세도 제일 그 강했다 그럽니다. 그래서 제일 오래까지 견뎠는데 그 언제까지 그 지탱이 되는가 하면 AD 280년도에 이 오나라는 그 멸망을 하게 되었고, 그 마지막으로 이 삼국을 다 정리를 하고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그 통일된 국가로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마염이 되겠습니다. 그 사마염은 서진의 그 국호를 서진으로 해가지고 AD 265년에 그 서진을 일으켜 세워서 AD 317년에까지 그 서진을 그 이어져 나왔다 그러는데, 그러니까 서진은 265년에 그 위나라의 그 사마염의 그 선조가 그 조조의 그 위나라의 그 신하였다 그럽니다. 그래서 거기다가 거기서부터 그 세력을 물어보죠. 그 연도로 봐도 거의 비슷하게 되겠죠. 위나라가 AD 265년에 망해가지고 서진은 AD 265년, 그러니까 위나라가 망할 때 그때 정권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나중에 그 오나라하고 세력을 다퉈가지고 그 천하를 다시 평정을 했는데, 그 이후 오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280년도부터 AD 317년이니까 한 20년, 한 37년을 그 서진이 통일된 그걸로 다시 다스렸다 그럽니다. 그래서 이까지 그 처음부터 쭉 한번 훑어보고,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리고 그 추가로
그 정정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러면 요 백판에 쭉 기재를 했습니다만 각 그 연도별로 우리 그 각 그 나라의 그 연도를 쭉 기재를 했는데 요 밑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아까 처음부터 우리가 삼국지 무대가 되는 위나라, 총나라, 오나라가 있는데 오나라를 지금 AD 22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AD 22가 아니고 그러니까 AD 229년이 되겠습니다. 229년에 오나라가 그 건립을 해가지고 AD 280년도까지 그 나라가 존속을 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은 전에 그 말씀드린 것은 다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 오나라가 이 삼국 그 시대에 제일 오래까지 그 지탱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건립한 게 AD 229년이고 그 다음에 멸망한 게 AD 280년. 그러니까 서진의 그 사마염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천하를 쟁패를 다투다가 져가지고 그 서진이 그 천하를 물려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 점을 그 주제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